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현의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자,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올해처럼 좀 변화가 많은 적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뭐, 세법이면 세법, 상법, 노동법, 뭐 이런 법령 개정과 사무처리 규정에 좀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안타깝게도 최근 2년간 우리나라의 손실이 86조나 된다고 하는데, 네, 세수 손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세수 손실이 86조나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좀 만회하기 위한 뭐 세법 개정, 일반 주주와 소수 주주의 권익 보호, 뭐 자본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법 개정,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통상임금 개정, 또 퇴직금 제도 개선 다 요런 데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할 때는 컨텐츠가 제일 걱정인데 요새 좀 이런 게 많아서 그만큼 또 컨텐츠 할 것도 많아져서 좋은 반면 또 이런 와중에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이 변화를 어떻게 또 대응을 할지 네. 이런 부분을 우리 수석연구원님이 오늘 좀 준비를 하셨다고 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수석연구원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리 가업승계연구소에 근무하는 양성훈입니다. 네, 제가 대표님들과 함께한 지가 지금 19년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하는 일은 기업의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정비,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가장 낮은 세율로 인출해가는 이익금 환원, 그리고 주가 조정과 사업 무관 자산을 관리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승계하는 것을 제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20년 가까운 경험이 제일 소중할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틀릴 것이고, 네. 사업 어떤 종류나 뭐 자산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최소한의 세부담으로 하려면은 이런 19년의 경력이 이런 방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연구원님, 오늘 지배구조 개선 활동이라고 하면 통상 주주 관계와 지분율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뭐 늘 이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앞서 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기업과 관계돼서 변동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은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바뀌고 또 방어적으로 스탠스를 취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시기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손해가 나지 않는, 그러니까 득이 되는 일을 하시는 게 기업주 입장에서 가장 좋습니다. 현재의 주주 구성을 배우자나 직계 비속을 통해서 최대한 더 분산시키시고 가업 승계나 이익금 환원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추가적인 증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중소기업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같은 시기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말씀처럼 대표님들이 이제 지분을 분산을 해야 된다. 요거까지는 이제 요새는 많이들 좀 들어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도대체 분산이라고 하면 얼마를 누구한테 어떻게 분산을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 이런 기준이 좀 있어야지 전략적으로 지분 구조를 개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나요? 우리가 지분을 분산시키라고 말씀드릴 때 통상 그 배당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들 합니다. 근데 지분이 이동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검토해야 될 부분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과점주주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이익금 환원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사업 승계와 법인 운영과 관계된 이 네 가지 원칙을 꼭 검토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우리도 흔하게는 그냥 배당 혼자 받으면 세금 높으니까 좀 나눠서 받으세요. 이게 이제 흔한 말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익금 환원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얘기에 네, 불과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사업 승계 그리고 아까 이제 과점주주, 네. 뭐 운영 이 네 가지를 다 봐야 되는군요. 네, 그렇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지금 과점주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그러면 과점주주 측면에서 뭐 어떻게 지분을 우리가 분산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들께서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부분이 법인세 이천합세 의무입니다. 근데 이제 과점주주를 좀 전체적으로 좀 안내드리면 과점주주는 지분의 50%를 초과해서 갖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지칭합니다. 이 과점주주가 되게 되면 회사의 경영 전반에 있어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지배하게 됩니다. 예, 경영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점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세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법인세 이천합세 의무, 그리고 두 번째는 간주취득세 2%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 해서 주가를 20% 할증평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중소기업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해당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 대표이사인 할아버님이 이 손주들에게 법인세 이천합세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우선주를 발행하고 증여한 후에 차등 배당을 통해서 법인의 재산을 개인에게 이전했습니다. 또는 이제 안타까운 그 경우들인데 회사가 어려워지면 대표이사는 물론이고 그 일가족 전체가 신용불량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게 2021년 개정세법에서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주주는 법인세 이천합세 의무를 벗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때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주주는 임직원이 아니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간주취득세 2%는 일반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면 이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보통 결의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요. 법인이 보유한 대부분의 부동산은 보통 결의에서 처분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일반 주주와 가점주주가 되게 되면 이 법인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권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본래 나오는 취득세 4%가 아닌 2%를 부과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들 지금 이제 과점주주를 체크하라는 의미는 과점주주가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불이익이 있으니 이것 때문에 과점주주 회피를 위해서 과점주주를 안 하기 위해서 예전에 뭐 차명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네. 그런 거는 크게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21년도 개정세법에서 법인세 이천합세 의무에 대한 그 해당 과점주주를 명쾌하게 정리했다. 그래서 더 나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점주주 때문에 과거처럼 뭐 이거를 타인 명의로 해놓는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네. 네. 가족으로 갖고 계시면 다 합산이니까 어차피 가점주주가 되겠지만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우리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이 주주들은 결국은 회사가 번 돈을 환원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지분 구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이 지분 구조를 개선해야 될까요? 네. 법인의 이익금은 주주와 임직원에게 기속이 되고요. 이 기속되는 과정에서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세법에서는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제한하고 있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류과세입니다. 네, 우리가 임원퇴직금을 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당의 효과성을 나타내는 분리과세라고도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네. 이 분리과세는 종합소득 중에 이자 그리고 배당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까지 15.4% 원천징수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이 배당소득에 대한 재정의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어떻게 개정이 돼 가는지 추이를 보시면 되겠고요. 분류 과세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소득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 6가지, 그리고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분류과세 대상은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말합니다. 물론 이 건강보험료가 붙는 소득은 종합소득입니다. 네. 이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은 동일한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종합소득으로 10억을 받게 되면 10억을 그러니까 벌어들이게 되면 건보료를 포함해서 총 세금 40% 이상이 발생이 되고요. 퇴직소득으로 10억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세금이 약 20%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양도소득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자기 주식 보유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양도차익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법인인 경우에 이 주주들이 많고 동일한 비율로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 자기 주식 보유를 하더라도 훨씬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되니까 엄청난 절세 혜택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분리과세, 분류과세 좀 헷갈렸는데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좀 쉬워지네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체크 사항입니다. 사업승계 측면에서도 이 지분 구조 개선할 때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업을 승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 6월까지 이슈가 됐었던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가업승계증의 특례, 가업상속공제, 그리고 회사를 분할하고 합병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방법을 고안하는 이유는 이 경영주로부터 2세 경영주한테 지분이 넘어갈 때 엄청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는 가업승계증의 특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가총액 100억 원의 주식을 넘기는데 그 회사의 사업무관 자산 비율이 20%라면 이때 증여특례로 발생하는 증여세는 13.4억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가 수익이 나는 한 주가는 반드시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대표님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저희처럼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 스킬이 있으시다면 모르겠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지금 우리 회사의 주가가 가장 낮은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분을 이 대표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이 지분을 언제 넘기시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고요. 또 이 현장에서 이렇게 사례들을 이제 겪다 보면 이 경영권과 그러니까 주식을 넘기면 경영권도 같이 넘어가는 걸로 간혹 오해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이 경영권과 소유권은 완전히 별개로 경영은 지금처럼 대표님께서 하시되 이 주식만, 그러니까 소유권만 2세 경영자한테 넘어가는 거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네. 참 지금 중요한 거를 짚어주셨는데 경영권과 소유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가족기업들 중소기업은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상장사처럼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제 그 주식이 많은 사람이 경영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 오히려 반대로 경영권은 다 넘겨주시고 주식을 안 넘겨준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산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이 미리 아까 우리 수석 연구원님 짚어주신 게 지금이 제일 싸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넘겨주면 되는데 경영권 넘어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하시는데 그거는 별개로 경영은 계속 대표님이나 회장님이 하실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타인 주주가 그렇게 있다면 우리가 주총에서 임원의 해임도 다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영권의 간섭을 크게 받을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다 가족법인이지 않습니까?
네, 가족법인이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아마 대표님들이 뭐 지분 분산, 뭐 지분 이동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이제 연구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표님들이 대략 알았던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콕콕 집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살펴볼 게 법인 운영 측면에서 네네. 체크하라 그러셨거든요. 네. 어떤 측면을 봐야 될까요? 법인에서 이 주최하는 회의 중에 가장 큰 회의가 주주총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법인 운영 사안들은 보통 결의로 처리하고요.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 특별 결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 결의라고 있는데 이 특수 결의를 통해서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거나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가 있고 이사에 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 줄 때 특수 결의를 합니다. 이처럼 이 임원을 선임할 때는 보통 결의, 임원을 해임할 때는 특별 결의거든요. 네. 우리가 시장에서 이 오너라고 부르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오너. 네. 오너는 오너십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요. 이 오너십은 주총에서 특별 결의를 할 수 있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나 오너라고 하지 않고요. 특별 결의를 할 수 있는 사업주를 오너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총의 결의 방법을 잠깐 보시면 보통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참석 주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처리되고 특별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참석 주주의 3분의 2가 동의함으로써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오너가 특별 결의를 하고자 하면 우리 회사에 타인 주주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오너와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 66.7%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 법인세 이찬합세 의무도 피하고 그러면서 주주로서 배당과 자기주식과 관련한 권리 행사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대표께서 최저 34% 이상만 가지셔도 특별 결의가 가능해집니다. 네. 가족 기업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러니까 외부 지분이 있으면 그래도 66.7%는 갖고 있어야 되네요. 맞습니다. 네. 자, 오너가 지금 이제 특별 결의, 또 보통 결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요것 때문에 이제 지분 구성을 할 때 요 부분을 참고해서 지분 분산을 해야 된다. 네. 뭐 사실상 이제 가족 지분만 있으면 크게 이렇게 위험하거나 이제 어떻게 잘못이라는 기준은 없겠지만 네네. 분산을 해도 크게 리스크가 있는 일은 없겠지만 네. 어쨌든 외부 주주가 혹시라도 있으면 이런 부분을 되게 신경 써서 지분 전략을 세워야 되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소장님 예전에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추이가 바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대표님께서 70% 그리고 그 배우자와 자녀들한테 각각 10%씩 4인 가정인 경우에 그렇게 이제 지분을 많이 쪼갰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는 법인세 이찬합세 의무가 개정되기 전에는 그게 맞는 거고요. 법인세 이찬합세 의무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21년부터. 지금은 대표님께서 최소로 갖고 최대한 많이 가족들한테 지분을 분산하시면 네, 가족들은 이 이찬합세 의무에 해당도 안 되면서 권리 행사만 많이 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70% 가졌던 대표님이 혼자 경영한다고 가정하면 지금은 34%만 가져도 특별 결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가족법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분을 분산하고 최대한 많은 주주를 형성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34%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실무적으로 저희가 이제 고객들 만나다 보면 혹시 대표님 지분이 좀 적으면 네. 금융권 거래할 때 뭐 좀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거는 혹시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어야 문제가 안 될까요? 은행권에서 말하는 거는 통상 50% 이상은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새로운 대출을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요. 기존의 신보나 기보에서 이제 대출을 받았던 것들이 있으면 대표님이 우선은 최대 주주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 기존의 대출을 대출 연장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대표님께서 50% 이상은 지분을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시 재조정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은행 대출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은행에서 볼 때는 다 특수관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과점주에서 이차 납세 의무를 피하면서도 배당과 자기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를 많이 하려면 대표님 34%, 나머지 가족들을 하는 게 네네.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이차 납세 의무가 없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전 영상에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또 전 영상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자녀를 이렇게 넣었는데 이차 네. 납세 의무가 없으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될까요? 네. 아까 앞서 설명이 됐는데 이 임직원이 아니면서 일단 임직원은 아니어야 되고, 예. 네. 그리고 직원도 안 되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됩니다. 두 가지 네네. 요건을 주주총회 참석을 우리가 어떤 결의 같은 경우는 또 전원 참석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특수결의인데 네. 특수결의는 두 가지만 결의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로 바꾸거나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꿀 때 특수결의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임원이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거든요. 이사는. 네, 그때 이 손해배상 책임을 없애주려면 특수결의를 통해서 결의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특수결의가 해당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특별결의로 처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특별결의까지는 뭐 대표님이 34%만 있으면 되니까 자녀들이 주총에 굳이 참석을 안 해도 네네. 된다. 네. 자, 대표님들이 자녀를 넣고 싶어도 이런 2차 납세 의무 때문에 혹시 사업이 잘못돼서 자녀들이 신용에 문제가 생길까봐 못 하셨다면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지분을 분산함으로써 지금 지분으로 누릴 수 있는 세금 절감 효과 네. 그리고 뭐 운영에 대한 거 이런 모든 거를 한 4가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체크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석연구원님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한번 요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주주 관계를 지배구조라고 하는데요. 네, 대기업은 그걸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비상장 중소기업은 크게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분은 어떻게든 가족들에게 분산이 되는 게 절세 효과도 그렇지만 나중에 법인의 돈을 이익금을 환원해가는 과정에서도 큰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넘길 때는 4가지 측면을 항시 고려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과점주주와 관련된 문제 부분, 그 다음에 이익금을 환원하는 부분, 그리고 사업 승계와 관련한 부분, 그리고 법인의 운영 측면 이 4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 감안하실 때 의문사항이나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세금 측면에서는 최저 지분 34%. 네. 네. 요 정도만 있어도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혜택은 다 가능하다. 네. 자, 오늘도 영상 보시는 대표님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분을 넘기실 때 진짜 뭐 이 경영권이랑 소유권을 결부시키는 경우가 그러니까 같은 걸로 오해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그리고 타인 주주가 없는 경우에는 다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가족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분을 넘기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지분 주셔도 경영권 뺏기지 않습니다. 네. 네. 나중에 세금 때문에 회사가 오히려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미리미리 지분 전략을 통해서 세금을 최소화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설명해 주신 우리 양석훈 수석연구원님께 상담을 원하시는 대표님들은 우리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